국제 질서는 수천 년간 군사 패러다임이 지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 패러다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역 제재를 이용해서 경제 외교적 이익을 취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경제 강압 수단을 과거 군사력처럼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2017년 미국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경제 강압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서 관세 인상 카드, 그리고 환율 조작국 지정 카드를 사용하고 또 중국의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노골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중일의 경제 강압은 원칙이나 룰을 완전히 무시하고 철저한 힘의 논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 문제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모두 철수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광객을 한국에 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 강압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강압은 미국과 비밀리에 연계된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 친북적이고 중국의 저자세인 문재인 정권의 생각을 완전히 돌려놓아서 한미일 공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깨닫게 하자는 미일 간의 공동이익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사드나 화웨이보다 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세계사적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일본의 경제 강압을 바라보고 풀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운물한 개구리처럼 그리고 조선 말기의 무능한 왕정처럼 무식하고 한심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결과는 자명합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힘이 곧 정의인 세계 질서 속에 우리나라는 또다시 처절한 패배자가 되어서 우리 역사는 후퇴하고 국민들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김없이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교훈을 되씹게 될 것입니다.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의 상황에서 청와대는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한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문제를 풀어나갈 비책과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지금 이러한 본분을 망각한 채 철진한 민족 감정을 악용해서 국민 편가르기를 일삼고 한일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한심한 트러블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와 참모들이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SNS를 통해서 궤변과 선동을 일삼는 행위야말로 국정 수행에 관해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꼴입니다. 마치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조선 말기의 선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국민 편가르기를 일삼으면서 반일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국익 보호 차원이 아니라 어려져가고 있는 국정 난맥 속에서 내년 총선을 이기고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권 보호 차원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되어서 국민과 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은 국민의 분노가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그 칼끝은 고스란히 문재인 정부의 심장이 청와대로 향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한일 간에 벌어진 현안들을 보면은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양국 모두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어려운 그야말로 딜레마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현안은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게임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현 상황을 냉정히 살펴보고 대화를 통해서 승패가 없는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일본이 전략적 물자를 제한 품목의 수출을 단장 중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심사 과정을 더 엄격하게 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이트리스트에는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쌍벽을 이루고 있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대만은 이 화이트리스트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은 힘센 놈이 약자에게 까불지 말라는 경고를 1차 우리에게 보낸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전략 물자를 계속 확보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인데 조국 민정수석처럼 겁먹고 쫄지 말라며 결사항전을 외치는 것은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단말마적인 몰상식의 대응입니다. 그동안 수십 차례의 비이성적 운동을 일삼아온 조국 민정수석은 당장 해임해야 합니다. 사태를 크게 그르치고 있는 그야말로 방정맞은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적, 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한다.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은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 이렇게 연일 대일 항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좌파냐 우파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다. 그리고 죽창가를 페이스북에 올려 반일 감정을 조장시키고 있습니다. 안보 협력국인 일본을 조국 수석은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청와대의 잘못된 대응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로 규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의 소관이 아닌 한일 간의 외교 문제를 민정수석이 나서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면서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이성을 잃은 또 비정상적 정신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국을 보면은 임진왜란을 앞두고 왜군의 조총을 걱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진족 토벌의 영웅이었던 신립장군이 조총으로 사람이 다 죽는답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무지를 보이다가 한근대 전투에서 몰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신립장군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는 2005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과 이해찬 국무총리가 참여한 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해서 강제징용 문제도 청구권 협정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그 당시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징용 피해자 7만 2,631명에게 국가 예산으로 6,184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와 입장이 왜 바뀌었는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합니다. 강제징용에 관해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하지만은 국내법과 국가 간의 조약 그리고 국제법이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외교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국정 책임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쟁을 미리 예측을 한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청와대에서 만나서 같이 고민했던 것을 사법거래로 규정해가지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시킨 문재인 정권의 무도함에 기가 막힌 그런 실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가하는 테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한국인은 친일파다라거나 중요한 건 애국이냐 이적이냐라고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자신들의 품격을 낮추고 모독하는 졸렬한 발언입니다. 조국 수석의 이러한 선을 넘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제지하지 않는다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비정상적 상태라는 것을 저는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은 우리의 역사를 크게 후퇴시키는 행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산무정권이라고 하는데 첫째, 양국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전략도 없고, 둘째, 전문가들에게 해법을 물어보는 자문도 없고, 셋째, 선동만 했지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북한과는 평화가 경제다라면서 평화를 그렇게 외치는 반면 정작 북한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영향력이 큰 일본과는 왜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 간에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선악의 잣대를 적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 간에는 오직 국익의 잣대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일 간 경제 분쟁이 누가 더 손해를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양국 국민과 기업 모두가 피해자이자 패배자가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 갈등이 심해지자 미국으로 달려가서 SOS를 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아마추어식 외교 안보로 더욱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일본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한 그런 협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외교 안보를 망치는 자살골이자 자해행위인 만큼 당장 이성을 찾고 그만둘 것을 촉구합니다. 한일 경제 분쟁은 우리 경제는 물론 외교 안보 문제까지 겹친 중차대한 현안이고 국익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만큼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막고 하루빨리 수습을 해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었듯이 정부가 잘못을 하면은, 대통령이 잘못을 하면은 그에 따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주체는 결국 선량한 우리 국민이었다는 가슴 아픈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책임자들이 명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공동